안녕하세요, 오토홀입니다. 오늘 저희가 김제의 작물보호제 전문가분 우리 사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드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드론을 사용해서 방제를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오늘 같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사장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김제에서 농업회사법인하고 농약사를 겸하고 있는 드론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제가 받아놓은 거를 좀씩 드릴 건데,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오랜 경험, 5년 정도 드론으로 방제를 하셨고, 또 작물 보호제나 농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회가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초보자 입장에서 어떤 게 궁금한지 해서 좀 질문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드론으로 약제를 살포하는 것과 관행으로 살포하는 것과 방제 효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어떤 게 약이 더 절약되나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드론으로 살포하면 좀 더 절약된다는 분도 있던데 사실은 어떤 걸까요? 관행적으로 살포하는 것보다 드론으로 살포하는 게 약제가 절약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물보호제 지침서. 네, 작물보호제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등록이 되기를 관행적으로 주는 것보다 약제를 덜 사용하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미. 항공방제를 할 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그거는 증명이 국가에서 시험을 해서 증명이 돼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약제를 조금 덜 쓰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방제를 할 때 우리 흔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적도 방제 드론 같은 경우는 지적도로 따라서 정확히 방제 중이니까 좀 덜 걱정되겠지만은, 혹시 수동으로 하시는 분도 가끔 있으실 거고, 우리 드론으로도 수동으로 방제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항상 걱정하는 거가, 이제 갔다 왔다 하는데 그냥 실수로 너무 덜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게 중복살포, 중간 부분 중복살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했을 때 일반적인 우리 지침서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방제를 한다고 했을 때 중복살포, 뭐 예를 들어서 2번 중복살포, 3번 중복살포 등이 되면은 혹시 약해가 심하게 오나요? 약제에 따라서 과량이 뿌려졌을 때 약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약제들은 중복살포가 돼도 그게 약해가 나는 정도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뭐 2배, 3배 그 정도 뿌려져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심각한 약해가 나지는 않습니다.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항공방지용 약제는 일반적으로 중복이 좀 되더라도 문제없도 설계된 건 맞는데, 우리가 항공방지 약제가 아닌 약제 같은 경우를 우리가 중복살포를 하게 되면 그거는 더 피해가 심할 수도 있나요? 그래서 지금 항공방제 약제는 그 고농도로 살포를 해서 식물체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든 약제고, 일반 약제는 그냥 과량의 물에 희석을 해서 뿌리게 되어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서로 약제상의 차이가 있어요. 항공방제 약제가 흡수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 돼 있는 거를 항공방제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약효를 보증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효가 안 날 수도 있고 약효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증이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약을 뿌려서 약효가 안 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근데 그 생각한 만큼의 약효가 안 나거나 약제가 의도한 만큼의 네. 약효가 안 날 수 있다. 네. 약효과가 안 나거나 약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궁금한 것은, 드론 회사마다 이제 10m 기준으로 어떤 회사는 3,000평을 방지한다고 홍보하거나 뭐 2,500평 방지한다던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10m인데 왜 다른지, 대표적인 작물별로 권장되는 10m당으로 방제 범위는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조언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주로 드론 방제는 그 논을 위주로, 수도작을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등록돼 있는 게 300평당 0.8리터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네. 거기에 이제 물론 약제에 따라서 뭐 100ml를 넣는 것도 있고 덜 넣는 것도 있고 더 넣는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살포량은 거의 대부분 0.8리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팩지 1200평이라고 하면 48에 32,
3.2리터를 뿌리면 됩니다. 몇 평에? 1200평. 1200평에 넌 함께일지. 네. 그러니까 되게 1200평이니까. 그럼 환산하면은 그게 대략 3000평. 그렇죠. 그렇게 8리터가 되겠네요. 네. 네. 근데 보통 드론으로 뿌릴 때 9리터나 10리터를 가지고 두 필지를 뿌립니다. 2,400평을. 아, 그러니까 네. 원래 써있기로는 뭐 10m로 뭐 3,000평 남짓을 뿌리도록 써있는 건 그렇죠. 맞는데 그렇죠. 실제로 방지하다 보면은 좀 더 진하게 뿌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보통 10m로 2,400평 남짓을 뿌리는 게 보통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수적으로.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원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원예는 뚜렷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현재까지는 별로 없어요. 지금 개발 많이 지금 그 드론이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맞는 그 약재들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를 뿌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공방지 약재로 등록이 안 된 약재 같은 경우는 얼마 뿌려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항공방지 쓰기 좀 어렵다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약효가 보증되진 않았긴 했지만은 자기 나름 노하우에 따라서 하시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제가 들었기로는 보통 이제 관행으로 방지하는 것과 좀 근접하게 그러니까 좀 묽게 타가지고 많이 뿌리도록 그러니까 10m로 뭐 한 뭐 많게는 600평이라든가 그 정도나 뭐 1200평 같이 일반 수작보다 2배, 3배 정도 더 묽게 많이 뿌리도록 하시는 그렇죠. 분이 있는데 차라리 굳이 할 거면은 그 방식이 좀 더 안전하다고 그렇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좀 약효에 대해서는 보증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건 본인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살포량과 살포 고도는 좀 어떨까요? 살포량과 살포 고도는 기계가 제일 처음에 그 드론이 출고될 때 거의 다 맞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용화재단에 등록할 때도 그 고도나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서 살포 폭이나 이런 거를 등록을 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기계에 그냥 조정하지 않고 그냥 쓰시면 되는데 우리 지적도 방제 드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포 고도가 약 3m에서 2.8 정도 이 사이를 맞추고 방제폭이 검사받기는 5m로 되긴 하는데 네. 기체 자체가 기본 세팅 값으로는 방제폭이 4m로 돼 있거든요. 높이만 사용자가 좀 맞춰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바람이 불거나 그럴 때는 조금 낮추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거의 바람이 부를 때 농약을 뿌리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우리 수동으로 이제 방지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분도 계셨어요. 굉장히 낮게, 그러니까 그 작물로부터 한 1m 사이를 두고 엄청 낮게 빠르게 와 하시는 스타일이 계시거든요. 수동으로 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 스타일은 뭐 방지하기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드론은 기본적으로 하향풍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이가 낮아질수록 하향풍에 의해서 작물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낮은 이제 속도를 잘 모르겠는데 낮은 고도로 뿌리면 뭐 꽃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그것도 그런데 이제 되지 낮게 뿌리면은 이제 방지폭이 좁잖아요. 그렇죠. 좁은데 이제 그게 더 방지폭 좋다, 잘 간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흔히 우리 지적도 방제 드론 저희도 이쪽 보시면 하강풍이 한 3m에서 충분히 잘 내려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네. 오토 10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하향풍이 제법 강합니다. 다른 타회사 제품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높이를 낮춰서 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강풍이 약하면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죠. 이제 오토10 제품 같은 경우 꼭 그럴 필요는 없었다고 그렇죠.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많이 문의 주신 것 중에서 이파리가 큰 과수, 뭐 사과나 배 같은 경우도 이제 방제를 했으면 좋겠다, 또는 해보고 싶다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가능할까요? 이제 앞으로 적용 약제도 나오고 그러면은 가능할 텐데 일단 과수는 그 시험을 그 면허 시험을 볼 때 원추 뿌려서 도는 그런 것처럼 형태를 그렇게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뿌리면 안 되고 나무를 그렇죠. 따서 이렇게 돌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그 시험에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술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뿌려지는 걸 봐야 되니까 나무보다 높은 곳에서 뿌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래쪽에서 뿌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그런 조건을 만드시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만약에 위에서 밑으로 뿌려지기만 한다면 약의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어떤 있죠. 분들은 이제
SSB로 방지하시는 분들은 밑에서 이렇게 샥 뿌리니까 그런 것들과 다르게 위에서 뿌리면은 얼마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습관이 물이 많이 안 쓰니까. 그리고 별은 이 햇빛 뒤에다 숨어 있는데 이게 위에서 뿌려서 효과가 있을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 농약은 층단성이라고 이게 어느 부위에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윗부분에 묻으면 아랫부분을 안 가는 게 아니라 흡수가 돼서 네. 나무 전체에 퍼지게 돼요. 아, 약성분이. 네. 예를 들면 손 끝을 다쳤는데 여기를 다쳤는데 여기다가 이 연고를 바르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항생제를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요즘 약들은 거의 다 항생제를 먹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나무의 항생제를 어느 부분이나 먹으면. 묻어도 효과가 그렇죠. 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네. 그러면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죠? 혹시 효과가 약하거나 그렇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직접 묻지 않으면 효과가 좀 더디게 날 수는 있죠. 그래도 할 일은 한다. 예, 근데 드론은 하향풍으로 막 이 나무를 흔들고 작물을 흔들기 때문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 이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앞면도 먹고 뒷면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조종자가 이제 세밀하게 동글동글 돌면서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나무 방지도 가능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약제는 하고 있다. 예, 다만 예. 드론이 아직 조금 어렵다 하기가. 그러니까 예. 드론으로 조종하는 게 어렵다. 그렇죠.